통매음 고소, 뭐 헌터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일부러 이런 성적인 말을 유도를 해가지고 합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일부러 고소를 일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변론왕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요청하기도 했는데 마침 사연이 이 통신매체 이용음란, 줄여서 이제 통매음이라고 불리죠. 이 통매음 사건을 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유명한 게임 있잖아요. 이 게임을 하면서 채팅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 것 같은 상황에 놓이신 의뢰인분이 상담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사연을 설명드리고요. 통매음이 진짜 어려운 게 어느 경찰한테 가면은 불송치가 나고 어느 경찰한테 가면 같은 수위의 말을 해도 송치가 되는 거예요, 검찰로. 그래서 그 기준이 뭔지, 또 이 사연자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를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사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롤 통매음 고소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생이라 지금 상황을 혼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메일로 사연에 접수합니다. 제가 이번에 롤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상대방한테 성적인 욕을 했대요. 제가 한 내용은 맛있다, 엄마도 맛있겠다, 얼마 주면 대주냐, 이런 식의 내용들, 약간 성적인 비하적인 표현이 있네요. 그런 것들에 대한 채팅을 이제 입력을 했는데 상대방도 저에게 뭐 미 XX, C XX, 느금마 라는 등의 욕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도 안 보이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이렇게 욕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저에게 성적인 욕은 안 했대요. 단순히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욕설만 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저한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직 고소장을 받지는 않았는데 통매음을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진짜 롤로 통매음 고소 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요. 첫 번째, 찾아보니까 통매음은 상대의 닉네임을 특정 안 해도 바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맞는지. 네, 맞아요. 통매음은 고소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고소를 할 때는요, 워낙 통매음 롤로 많이 고소하다 보니까 해당하면 캡처해서 사이버사대에 바로 고소장을 넣으면은 금방 이 인적사항이 특정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은 이제 고소장 접수되면 한두 달 안에는 그 피해자에게 연락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은 통매음이란 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보시면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정보통신망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이나 뭐 문헌이나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통매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형량이 어떻게 될까? 일단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형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 통매음죄가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다릅니다. 라는 말을 드려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그 피해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그 해당 문헌, 해당 채팅으로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뭐 천사연녀 네티, 뭐 천사연녀 네티씨, 뭐 어떻게 막 욕설을 하는 거는 모욕죄가 될까요? 물어보면 천사연녀 네티가 그 채팅방에서 누군지 어떻게 아냐? 그렇지 않냐? 근데 반대로 모욕죄가 왜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막 욕하면서 서로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지나가는 행인들 막 구경하고 그거는 피해자를 막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히 특정이 되죠. 이것과 이런 정보통신망, 사이버서 누구에게 욕설하는 댓글을 달거나 욕설하는 채팅을 했을 때는 피해자가 누군지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통매음은 피해자를 특정할 걸 요구하지 않아요. 즉, 이 롤게임에서 여러 명이 이렇게 채팅을 주고받다가 이 피해자한테 막 지금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성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자체는 피해자 특정의 요건이 없기 때문에 해당 워딩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헌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 등등이 이 죄가 성립될지 성립되지 않을지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판례에서는 그렇게 봐요.
뭐 무조건 뭐 성적인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다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 성적인 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순한 경멸의 표시다라고 하면 그걸 두고서 통매음이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무혐의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사연자분의 워딩을 보면 맛있다, 엄마도 맛있겠다, 얼마 주면 대주냐, 이거는 사실 성적인 의도잖아요. 성적인 비하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한 것이 전체 채팅방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 말이 나오기 직전에 상대방이 어떻게 화를 내게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떤 성적으로 욕망을 유발할 만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화가 나서 나도 우발적으로 화를 내기 위한 표현이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 해당 이 말에 상대방 있을 거 아니에요. 고소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고소인. 그 고소인의 아이디가 뭐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딱 성격이 보인다든지 내 아이디도 남성으로 보여요. 그러면 남성 간의 어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적 욕망을 나는 뭐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이 워딩만 덩그라니 준다라고 하면 통매음은 성립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죠. 만약에 성립하면 어떤 처벌 받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본인이 초범인 경우에 이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은 기소유예 처분 나올 수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요, 그럼 보통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통매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담당 수사관에 따라 혹은 담당 검사에 따라 이게 성적인 표현인지 아닌지 너무 자명한 사건 말고요. 애매한 사건에 대해서 처분의 결과가 많이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대화의 흐름을 쭉 놓고서는 이건 성적인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주장해서 제가 불송치 결정이나 무혐의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 내용을 받고 싶으시면 그 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쭉 프린트해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그걸 제가 전반적으로 읽고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게임하다가 아무리 화가 나도 성적인 욕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그 롤게임 관련해서 워낙 통매음 고소가 많다 보니까 통매음 고소, 뭐 헌터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일부러 이런 성적인 말을 유도를 해가지고 합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일부러 고소를 일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황이 발견되면 우리가 무혐의를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혐의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대량 고소를 염두에 둔 이 상대방에 대한 그런 책략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 주장해서 양형으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 꼭 보관해 둬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처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그리고 상대도 저한테 욕을 했는데 맞고서는 못하는지. 상대는 성적인 말 하지 않았죠? 욕만 했잖아요. 그쵸? 뭐 18 막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욕설만 했는데 이때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모욕죄는 상대방,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긴 게임 아이디만 알지. 예를 들어 길을 걷고 있는 김철수가 천사는 네티74 아이디를 쓰는지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정보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됐다라고 보긴 어려워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욕한 거는 형법상 모욕죄 성립할 수 없다. 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내가 반대로 상대방이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거나 고소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무혐의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마지막 궁금해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의 전체 내용상 이 해당 성적인 발언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좀 보시고요. 성적인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뭐 전체 대화 중에 이 해당 욕설이 해당 성 관련된 욕설이 일부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전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유도해가면서 화를 돋갔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기 위한 경멸의 표현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보통 통매음에 있어서의 무혐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릴 수 있을지는 전반적인 대화 내용을 좀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이런 판례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가 어떤 성적인 말은 전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여성의 나체 사진을 드랍박스에 올렸고 그 드랍박스에 링크를 문자로 보낸 거예요. 그럼 이때 만약에 바로 그냥 누군가의 나체 사진을 문자로 보냈다면 당연히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의도 맞죠.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도달한 행위인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링크만 띵 보낸 행위에 대해서도 통매음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결론은요, 여러분, 그 경우에도 도달을 한 것으로 법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질적으로 그걸 클릭하면 바로 그 사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장치를, 그 링크를 보낸 행위 자체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전자정보를 도달하게 한 행위로 봐서 법원에서는 링크만 보낸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통신매체 이용음란 통매음 관련해서 저한테 정말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통매음 성립하나요? 이제 이런 부분 많이 물어보시는데, 말씀드렸듯이 게임 중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성적인 말하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통매음 헌터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통매음 고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아래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 볼 만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채택해서 솔루션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